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조이 ABA 센터 이성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국제공인행동분석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포에 있는 조이 ABA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ABA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ABA가 응용행동분석이라는 네. 말인데요. 현재로서는 발달 지연, 언어 지연, 이렇게 장애, 또 특별히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중재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행동 분석가시군요. 네. 네. 먼저 행동 분석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부터 먼저. 네, 남미 여행을 길게 다녀오셨었다고. 맞아요. 네. 어디 가셨어요? 마추픽추부터 가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있었으니까 네.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서 중미 이렇게 쭉 돌았거든요. 그래서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거기까지 7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미로 넘어가서 브라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렇게 해서 총 따져보니까 16개 나라더라고요. 바다를 또 좋아하니까 바닷속 그 스킨스쿠버 하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닷속 구경 다녔던 거 이런 것도 좋았고 또 산에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침낭이랑 텐트랑 짊어지고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알려진 칠레에 또레스델파인의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하이킹하러 다니고 혼자서요? 네, 혼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좋았던 곳들 몇 가지 장면들 우리도 막 눈에 그려지게 하셨는데 맞아. 힘들었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뭐가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파타고니아 산행을 하면서 그게 시기가 적절해야지만 산행을 잘 할 수 있어서 우기를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브라질에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남미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올라오다 보니까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을 넘어갈 때 그때 고산병을 너무너무 심하게 알아서 아이고 살다 이렇게 머리가 정말 쪼개지게 아픈 일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조금 아마 힘들지 않았나. 혹시 남미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께 이렇게 뭐 다른 팁을 또 하실 만한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라?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남미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중남미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5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냥 숙소에 앉아있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호스텔 이런 데 자다 보면 그렇게 친구가 생겨서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룹으로 좀 다니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 들고요. 또 현지인 분들이랑 소통을 하려면 좀 언어를 그래도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 네, 너무 부럽습니다. 긴 여행이었으니까 아마 좋은 인연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여행이 초반에 그 멕시코에 유적지를 여행을 갔는데요. 근데 거기서 한국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가 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선교팀이 과테말라에 선교를 오셨다가 그 국경지대에 그거 유적지를 구경하려고 오셨던 건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음 목적지가 또 과테말라기도 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받아서 그분들을 선교팀에 잠깐 끼워서 제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중간에 통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 여행자 카페에서 스페니쉬 단어장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도 제가 저렇게 열심히 했었을지 몰랐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때로는 쿵쾅쿵쾅 흔들리는 현지 장거리 버스 안에서 때로는 바닷가에 누워서 하이킹하다 텐트 치고 자는 날에는 후레쉬 비춰가면서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들고 단어장에 나들나들해질 정도로 외워졌던 스페니쉬 단어들. 제가 저렇게 열정일 줄 몰랐는데 하루 7시간을 오전 오후 선생을 바꿔서 붙여가면서 스페니쉬를 하루 2탕씩 뛰어가면서 배웠는데 그 덕분에 복음을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통역을 감히 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의 눈망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저렇게 열심히 키를 쓰고 스페니쉬를 그랬는데 저렇게 통역을 맡을 수 있으니까 그 쓰임의 자리에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행으로 떠났지만 선교팀을 만나고 네, 거기서 맞아요. 스페니쉬를 독학하시고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아쉽지만 네, 이제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조이 ABA 센터에 대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ABA라는 건 응용행동 분석인데 네. 지금 저에게는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발달 지연, 언어 지연 네. 혹은 또 진단을 받았는데 뭐 자폐라던가 ADHD라던가 네. 이런 아동들이 저에게 와서 평가도 받고 또 아동에게 적절한 학습 방법을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AB의 강점은 뭘까요? AB의 강점이라 그러면 응용 행동 분석이니까 네.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미 있는 행동은 저희가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칭찬받고 그러면은 잘하고 네, 우리도 네.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 아이들에게 배워야 되는 학습의 타겟을 잘 정해서 네. 그 타겟이 그 아동에게 맞도록 개별화를 시켜서 아동의 눈으로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목표까지 천천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끌어주는 네. 반복을 통해서 아동이 그 기술을 늘려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분석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이 있으실까요? 물론 아동마다 다 다르고 네. 또 아동의 기능마다 다 달라서 애매하긴 한데 보통 저는 센터에 찾아오시는 부모님들한테는 네. 집안에서 아동의 자조 기술을 늘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부모가 아이가 느리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고 다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옷을 입고 그렇죠. 뭐 하는 혼자 그런 옷 입고 양말 신고 뭐 치카치카 네. 하고 뭐 가방 메고 그런 모든 생활 영역에서 네. 아이가 직접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고 그 아이가 해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하고 칭찬하고 그렇지 아이고 예뻐라 칭찬해 네. 주시고 그럼 매일매일 반복을 통해서 그 아동이 결국에는 혼자 했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아동의 자조기술도 발달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동의 소근육도 발달할 수 있고 또 엄마의 지시를 들으면 엄마의 지시를 따라하게 되니까 수용 언어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에게 기회를 줘라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20년 전에 저희 만난 적 있다고도 맞아요. 하셨고, 네, 그 한국 ABA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어려운 점이라 그러면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의 지연이나 장애를 받아들이시는데 조금 더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시기 조기 때문에 진단. 그렇죠. 예, 병원을 빨리 찾아가고 네. 빨리 진단을 받기 때문에 조기 개입이 그만큼 당겨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도록 부모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열려 계신 게 아닐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뭐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이러다가 말이 좀 늦게 트이는 거야. 이제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게 여기시기 많습니다. 때문에 아마 예. 치료하신 입장에서는 아, 이걸 조금 더 빨리 맞아요. 인정하고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있던 그 주에서는 나라에서 펀딩을 주어서 아이가 장애로 진단을 받으면 그 아동이 적절한 뭐 저와 같은 BCB의 공익행동 분석가나 뭐 언어 치료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나라에서 주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비로 하셔야 되니까 그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ABA가 확산되어야겠다. 네. 그래서 제가 나온 거 같아요. 네. 또 뭐 인식이나 또 그것들이 목소리들이 모여서 또 정책적으로 맞아요. 지원받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오늘 이 채널이 이제 기아 대책 채널이잖아요. 맞아요. 기아 대책과의 인연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 ABA 센터 운영한 수익으로 기아 대책의 선교사님들도 후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멕시코에서 만난 선교팀을 통해서 과테말라로 네네.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선교팀하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 계셨던 그 선교사님 두 분이
과테말라에 계신 그 선교님 두 분이 기아대 측에서 파송되셨던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는데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쭉 소식지를 보내오시는 도중에 지금 현재 있던 그 사역지가 잘 셋업이 돼서 네. 현지인들에게 넘겨드리고 그분들은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지역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보내오셨는데 네. 그때가 마침 제가 제 센터를 네. 오픈했던 그 시점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보면서 아 그러면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획과 비전 좀 나눠주세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ABA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지역적으로 소외가 되어 있어서 ABA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센터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교육 방법을 더 알려드리는 것, ABA가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그 어린아이 시점에서 네. 조기 중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ABA 어린이집, 뭐 ABA 유치원, 아니면 ABA 영유아 특수학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해봐요. 정책적 지원 안에서 그게 시스템이 마련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또 부모님들 부담도 줄이고요. 맞아요. 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이 시청하시는 분들과 ABA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과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간 부모님들께 맞아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 뛰어넘을 것 같은 그 장벽들을 뛰어넘는 아이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서 그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아이가 나아지지 않고 또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고 그게 비극은 아니다. 네, 제가 홈페이지에도 적었는데 그 prosper라는 말이 영어로는 형통이라는 네. 말인데 그 말은 앞길이 열려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길을 찾아주며 같이 이끌어가는 게 저 역할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나아지는 길인 걸 아는 사람이 안내를 받아서 네,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좀 안전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조이 ABA 센터 이성은 원장님과 삶의 이야기 또 앞으로 걸어가실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